네,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장동혁 장애투쟁 태업 친한계에 국제검사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오늘 썸네일에 장동혁이 성무술을 던졌다, 한동훈 겨냥해서 극약 처방, 이렇게 이제 적어 드렸는데, 자, 오늘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또 오후에 하나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이 뭐냐면은, 북한대회 안 나오면은 감점하겠다. 국힘 뒤집은 당협위원장 평가. 뭐, 이 중앙일보는 원래 친민주당 성향의 논조를 보이고 있죠. 친 이재명 정권 성향. 그래서 국힘 뒤집은 당협위원장 평가, 이렇게 하지만, 국힘을 뒤집었다기보다는, 이 아주 이렇게 좀 긴장하게 하는 국민의힘. 왜 일치 단결하지 않느냐? 왜 자꾸 빠지느냐?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불이익을 주고 감점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종의 성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가 이것을 이제 단독으로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지만은, 뭐, 여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중앙일보는 쓰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사 내용 팩트만 말씀드리고, 해석은 제가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의 당 기여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당 기여도, 당협위원장들 당 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뭐 공천도 우선으로 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당장 지방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할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도 이제 곧 다가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여도를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 당 기여도 세부 기준에 피켓 시위를 포함한 집회,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을 했는지. 저기 사진에도 나왔다시피 조금 최근에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시키는 바람에, 항소를 저지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 민심이 들끓고 있고, 국민의힘도 계속 용산이나 법무부, 정성호가 그거를 또 조정을 했으니까는 법무부도 가고, 또 대검에도 찾아가서 노만석 지금 퇴임을 했지만은 이것을 진상규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희 갈 때마다 일일이 전부 다 참석을 독려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40 몇 명밖에 안 모인다. 자, 그런 일이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본 바로는 친한계, 친한동훈계는 저기 완전히 이 외면을 하고 있는, 몇 명 되죠. 완전히 그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본인이 지역구가 우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유리한 지역, 편안한 곳,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저런 데 가서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지역만 잘 챙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저기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점을 줘야 되죠. 지금 당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 당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기 이제 외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당무감사위원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에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에게 22쪽 분량의 2025년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사전 점검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이걸 이제 중앙일보가 입수를 해서 저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당협위원장들은 이달 24일까지 당원 관리,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사례, 이런 지역구 관리 실태, 그리고 부적절한 은행 전력 등을 기재해서 당무감사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그럼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 1월까지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당무감사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평가 항목이 이제 중앙일보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평가 항목이 새로 신설된, 그전에는 없었던 당 기여도, 당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당협위원장들이, 그겁니다. 이 당무감사위원회가 보낸 공문에 보면은 이 해당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당론 또는 중앙당의 기조와 다른 독자적인 언행이 있었으면 소명을 하라. 그러니까 이 중앙당과 다른 그 당협위원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비주류 쪽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과 다른 그런 언행이 있었으면은 있었던 것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있습니다. 규탄대회와 당원연수 같은 중앙당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참석 현황. 자, 규탄대회, 저런 규탄대회에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왔느냐. 여기는 당협위원장은 원내도 있고 원외도 있죠. 뭐 원외도 저런 데 다 원래 가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 현황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켓 시위, 카드 뉴스, 중앙당에서 이렇게 보내는 카드 뉴스 전파,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활동 관련 중앙당 지침 이행 여부, 이것도 기재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중앙당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당이 주최한 행사인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 특검에 대한 규탄대회를 계속했죠. 특검 앞에 가서도 했죠. 거기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예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존에는 이런 당 기여도 외에도 뭐 청년 여성과의 소통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조, 이렇게 저런 피켓 시위 같은 데 참석을 했는지, 장애 집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거를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 취임하고 나서 당성, 얼마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지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하는, 그래야지 지금 당이 살아남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제 연찬회에서 그런 말을 했죠. 잘 싸우고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당무감사위원장도 이 장동혁 대표와 코드가 맞는 2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에게 맡겼죠. 그리고 윤리위원장도 최근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동혁 체제를 강화시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언젠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당원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것들도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당무 감사를 하면서 친한계가 이 어떤 뭐 집회에도 잘 나오지 않고 피켓팅 시위 같은 데 나오지 않고, 또 뭐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거기에 굉장히 이 지금의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당 체질을 바꾸는 그 일환으로 지금 이 당무감사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일단 그 원내를 교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원내도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최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대회에 불참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참 사유를 설명을 하라,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면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것은 정부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보좌진은 매번 숙제 검사를 받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검사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야기죠. 숙제검사 다 해야죠. 다 같이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숙제를 안 하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 이 장애 집회에 정말 여러 가지 일정이 어려워도 참여하는 그 국회의원이나 원내위원장하고 그냥 별 일도 없으면서 그 괜히 가면은 또 눈치 보이고 뭐 한쪽에서 또 비판받을까봐 가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지금 당이 공멸할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숙제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장동혁 의원은 삼성 중진들과 이제 오찬을 했는데 거기도 이 당을 그 하나로 좀 묶기 위한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갔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지역을 돌면서 이재명 정권 실정을 설명하는 일정을 가지겠다, 이렇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2일까지 계속 가겠다. 이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니까 그 전에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어떤 기조로 나갈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선 의원들이, 삼선 지상 중진들이 참석을 했는데, 삼선 중진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하답을 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움직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항소 저지한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지금 외국 나가서 뭐 희낙락하고 있지만은 아마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돌아오기 싫을 겁니다. 이게 오늘 그 수치가 나타났는데, 지지율, 잘 안 믿으시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재명 지지율 2주 만에 뭐 다시 하락을 했다.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건데, 오늘 발표가 된 건데, 뭐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다 이제 좌파 성향의 언론이죠. 거기서 이 좌파 쪽에 유리한 결과를 항상 내놓지만 그래도 추세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좀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빠진 것이. 그리고 거기다가 2030은 2주 사이에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일단 이 미디어 토마토 그래도 뭐 이재명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54.2%다. 믿기 어렵죠. 54.2%다. 어쨌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추세를 봐야 되니까는 이것은 2주 전에, 2주마다 합니다. 이 조사는 2주 전에 60.3%였는데 이게 2주 사이에 6.1%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이재명 지지율이 2주 동안, 그러니까 좌파 성향 매체에서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 6.1%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부정평가는 42.0%. 이것은 2주 사이에 6.8%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6.1%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상승. 이게 좌파 매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긍정 대 부정 54대 42. 이거, 그리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은,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뭐 당연히 풀이가 되죠. 그리고 이게 계속됩니다. 지금 이 무리수를 감추기 위해서 뭐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속될 것이고, 특히 2030 세대자, 2030 세대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2주 전에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층은 이재명을 완전히 이제 버렸다. 거의 뭐 버리는 지경입니다. 어떤 뭐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국민을 우롱하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이 검찰의 항소 저지가 부적절하다는 게, 적절하다는 것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민심이 덜컥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층에서 20대에서 이재명의 이 조사에서 지지율이 38.7% 나왔습니다. 38.7. 긍정평가가 38.7. 부정평가가 55.
자, 그리고 부정이 절반을 넘어섰고 30대도 긍정이 48.6, 부정이 49.3,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 자, 2주 전 조사에서 20대는 이 긍정 48.8, 부정 43.3, 30대 59.5 대 38.8이었는데 10% 이상 2030에서 지지율이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처럼 이 활기를 띠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당무감사도 해서 가급적 집회에, 장애 집회에 많은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을 참석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